이장 책 다 보셨나요? 못 봤어요. 네, 책 본 저도 못 사람 손, 봤습니다. 다 못 봤어요? 네. 이야, 끝내주는 사람들만 모였군요. 네. 홍미 대표님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네. 엑셀 만드는 거. 예? 엑셀 만드는 거. 무슨 엑셀을 만들어요? 저기, 강남협업학교에서 그거, 키워드? 자기 키워드. 아, 그냥 네모칸 안 쳐도 그냥 글씨만 쓰면 되는 건데. 음, 야, 맞아요. 그거 키워드 찾는 게 일인 거지, 사실은. 야, 어서 오세요, 순례 대표님. 잘 지내셨죠? 오늘은 생활정리 스피치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우와,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못해서 탈이고, 또 중간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탈이고, 이런 거죠. 오늘은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 책을 안 읽고 오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유. 네, 차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우리가 6장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2장이. 술제목 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하다 보면 2시간도 모자라죠. 그래서 자,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손해본다. 왜 이렇게 말하는데 무조건 손해야? 나는 내 방식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손해를 보는지 64페이지고요.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기소개 방법.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랑하면 욕먹고 스토리면 통한다. 내 자랑을 하면 욕만 먹죠. 근데 스토리로 하면은 우와 존경의 눈빛이 오는 거죠. 네 번째는 오프닝 멘트. 최소 10가지 만들기. 오프닝 멘트 최소 10가지 만들기. 다섯 번째는 결론부터 정리하는 습관. 여섯 번째, 상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엔딩 기술. 그리고 원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한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스피치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와닿는 게 몇 페이지예요? 와닿는 거 6개 중에서 어느 단락이 나한테 와닿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은혜 대표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반팔 옷에서 바뀌었어요. 매일 반팔이었는데. 그죠? 좋아요. 네, 짝꿍 미션은 매일 하는 거죠. 한 달 내내. 짝꿍 미션 낭독. 네, 6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 나한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어느 단락이 와닿나요? 아이, 표정이 왜 이래? 71조, 네? 71조. 네, 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정이 왜 이래 했잖아요. 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우, 표정이 언니 왜 이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넘어가서 조금 이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기소개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기소개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청남동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우, 새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네. 네. 그런데 이것은 연사의 공신력을 만드는, 강사의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자기소개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막 들어오기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자기의 PR 시간이에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소개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설명서, 스타 강사 설명서과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인드맵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다. 손 들어보세요. 마인드맵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습니까? 어떻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마인드맵 궁금합니다. 네. 책을 안 보셨나요? 보셨죠? 희진 대표님? 마인드맵은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한 문장으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자기소개하는 거. 한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한 문장으로 자기소개하는 방법.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죠. 이 복주환도 여기다 스토리를 넣었어요. 자기소개, 복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보기만 해도 복이 생기는 남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러 온 남자. 복주환입니다. 73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토리를 넣었죠. 앞에다가. 사실 내 본명은 복주환이 아니라 박주환이에요. 이 사람이 박가죠. 근데 우리는 복주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까지 바꿔버렸죠. 밀양박씨, 기동주, 빛날환. 20살 때 연극반이었죠. 근데 그 돌돌이 말다가 네. 누구야? 선배인가? 이거 복숭아 뼈를 찍었어요. 그래서 야 박주환 정신 안 차릴래? 돌돌이로 복숭아 뼈 맞았잖아. 이 복주환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복주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숭아의 복주환인데 복이 들어온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단락 7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사실 복주환이라는 별명은 콤플렉스가 된 거죠. 왜? 선배의 복숭아 뼈를 돌돌이로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주환에 의해서 그때는 얼마나 콤플렉스였겠어요. 근데 이 콤플렉스인 복을 복 들어오는 복으로 바꾼 거죠.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복숭아 주환, 멍 때리다 복숭아 뼈를 때린 주환이 아니라 복을 받는 복주환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게 복주환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이 복숭아, 이 복주환 하면 이랬는데, 그죠? 근데 이것을 복 들어오는 남자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또 장학금을 받으면서 복주환이죠. 복주환 장학금 축하드립니다. 주문을 걸었죠. 거기 세 번째 단락 73페이지에 보면 쟤 진짜 복주환이네. 복을 받아서 복주환이네. 진짜 복 받았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무엇을 한 거야? 우리 원내대표는 우주 속에 들어가 있네. 끝내줍니다. 아주 크게 될 인물이에요. 우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한테 무엇을 한 거야? 계속해서? 주문? 마이크 좀 켜고요. 대답 좀 해보셔요. 예, 독서 모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어떠한 일을 한 거야? 73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하겠죠?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보기만 해도 복이 생기는 남자. 여러분에게 복을 들여온 남자. 복주환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 보면 복주환이죠. 복주환 장학금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쟤 진짜 복주환이다. 진짜 복을 받았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역할이 있어요.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은 사람에게 인지하게 되었고 스스로 주문을 그것을 걸었어요. 생각하니 아, 나에게도 주변 잠깐만요. 사람에게도 여기 대답이 나왔어. 순애 대표님이 이야기한 건가? 무엇을 걸은 거예요? 주문을 걸었다. 주문을 걸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문을. 이거 뭐 찾았어요? 응? 거기 복주환이죠. 장학금 축하드립니다. 그 밑에 지금 세 번째 줄에 있잖아. 찾으셨어요? 네. 아직도 못 찾았나 봐. 야, 나한테 찾았어요. 주문을 걸은 거야. 내가 주문을 걸었던 복복복 복주환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주고 싶은지 계속해서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텔레그램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뭐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뭐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낭독 전문가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네, 좋아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김희진의 방. 나는 건강박사 좋으네. 그런데 희진 대표님 이거 다시 적으면 좋겠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이것도 좋은데 그 사람을 총칭하는 걸 적어주면 좋겠죠? 신정아버지 듣기도 그러네. 네네. 안녕하세요. 자기의 마크가 있어야지, 마크가. 저는 낭독 전문가, 은혜 대표님은 건강 박사. 이렇게 불러주는 총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 돈 못 벌어. 편안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편안한 사람 김복년입니다. 이런가요? 아니에요. 홍미 대표님 건강전도사.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노래하는 낭독전달세. 좋아요. 우리 복년 대표님은 일타 강사. 좋네. 단어로 말하세요. 단어로 이렇게. 우리 은혜 대표님도 했지. 복난 성우님? 근데 이게 지지거려. 이게 조금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스피커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지지직거려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문을 걸었어. 어떤 주문을 걸었냐면 나는 낭독 전문가야. 김영숙은 낭독 전문가. 이면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 낭독 전문가 온다. 제가 인생 아나운서로 이렇게 쓰니까 인생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건강전도사, 아이고 건강박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불러주고 싶은 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보기만 해도 복이 생기는 남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러 온 남자. 복주환입니다. 짧지만 얼마나 임팩트 있어요. 맞죠? 그러면 네. 우리도 지금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여자. 네,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러 온 여자. 행복 하람미입니다. 홍미성우님, 우리 네. 여기다 쓰세요. 이게 쓰려니까 듣느냐고 못 쓰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단어만 바꾸세요. 어려우신 분들. 자, 옥미의 성훈이 한번 읽어주세요. 써보는 게 보기만- 중요해요, 여러분. 네. 네, 보기만 해도 행복을 주는 여자.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러 온 여자. 복복보 행복 강사 김옥미입니다. 이야, 멋지다. 그러죠? 이게 즉석에서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 책에 있는 거 자기 단어만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여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러 온 여자, 낭독 전문가 김영숙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은혜의 성은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기만 해도 복이 생기는 여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러 온 여자. 복, 복, 복. 복은혜입니다. 네, 좋아요. 다른 분들도 쓰세요. 써봐야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안 쓰면 안 넘어갈게요. 순애 성우님, 복년 성우님, 희진 성우님. 이요. 복년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좋네. 낭독 모임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뽀근이 김복란입니다. 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3단 논법이 있잖아요. 복주환이가 괜히 세 줄로 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것은 뇌리에 박히도록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더 넣으면 더 좋겠어요, 뽀건님. 자, 희진 성우님, 기쁨 주고 사랑받는 김희진 애반입니다. 이 김희진 애반은 한 번만 써야죠. 마지막에.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 김희진 애반입니다. 네, 위에는 바꿔주면 좋겠어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여자.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여자,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 김희진 애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 순애 성우님, 우리 조은혜 성우님 좋네요.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반가운 여자, 헤어지면 그리운 여자. 조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한 줄로 가지 말고. 그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 책에서.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남자, 보기만 해도 복스러운 여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러 온 여자, 김영숙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강조해 준 거잖아요. 그쵸? 순애 성우님, 못 넘어가요. 빨리 쓰세요.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 10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번. 자기 멘트를 10번 정도는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렌트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낭독을 하러 가면은 낭독 전문가 김용숙입니다 하겠지. 그러면 다른 거 하러 가면은 뭐 방송 취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인생 아나운서 김용숙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SNS 강의를 하러 가면은 SNS 전문가 김용숙입니다. 또 따다다다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도 최대한 최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공연성우님 3단 논법으로 해주세요. 아셨죠?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만나기만 해도 좋은 여자, 복을 들이러 온 여자, 빛을 발하는 여자, 복 언니. 좋아요. 네, 은혜서우님 서툰 댄스, 셔플 댄스, 잘 치는 여자, 잘 추는 여자죠. 잘 추는 여자. 잘 추는 여자. 네, 74페이지에 보면 한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쓴 거 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그래서 써먹으세요. 네. 써볼게요. 책에다가.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는데 이거라도 써놔야지 책에 봤다는 흔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데 쓰다 보면은 생각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멋진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또 책에다 쓰다 보니까 그냥 낭독 전문가 김영숙이었는데 앞에다가 금방울이라고 또 썼거든요. 금방울 낭독 전문가 김영숙입니다. 써야지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거죠. 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네, 74페이지 설민석 강사가 자기소개에 숨겨져 있는 3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청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은혜성우님이 마이크를 켜고 있으니까 그러면 은혜성우님이 낭독을 하는 이제 낭독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 역사를 무엇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네, 건강. 지금은 낭독 시간이니까 낭독으로 갑시다. 아니, 셔플. 낭독을 셔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네. 누구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청중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 강의를 하러 가면은 건강을 사랑해? 좀 네, 건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뭐 낭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강주에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청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서울시청 강의를 갔을 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갔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우리 희진 성우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하러 갔다 그러면 김용수 대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강의를 갔다, 뭐 경로당을 갔다, 어디 문화센터를 갔다, 어디를 갔다 그러면은 그곳을 지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서울시청 강의를 갔는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
그 관계자하고 그 장소를 띄워줘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전문성을 밝히는 거죠. 자신의 전문성을.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75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스피치에 집중하는 방법은 자신의 대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줄, 당신도 우리 홍미성님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도가 어디에 있어요? 75페이지 세 75페이지. 번째 줄. 세 번째 줄. 당신도 여러분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실 존경하는 모모회사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청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피치를 경청하고 집중할 것이다. 좋아요. 그러면 홍미성우님이 경로당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지금부터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 넷탄동 경로당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실 넷탄동 경로당 메탄동은 넣어도 되겠지만 거기 있는 메탄동이 다 아니까 거기 무슨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경로당 직원들도 이름이 듣는지는 메탄동이야? 모르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넣어서 청중이 네. 어떻게 해주는 거야? 스피치를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때 지금부터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실 십시일강에 계신 여러분, 강사님들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디에 갔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청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문성을 밝히는 거예요. 설민석 강사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21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사 강의를 해온 말했죠. 그러면 아모레 뽀건니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모레 보고디를 근무하면서 뽀건니 여러분 저는 몇 뽀건니 년 빨리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몇 페이지예요? 75쪽 75페이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늦어지니까. 낭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미용을 해온 근루동안 연구소 조은혜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게 뭐예요? 낭독과 또 근루동안 연구소가 안 맞잖아. 매치가 돼야죠. 낭독이면 낭독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역사하고 한국사 통하죠. 근데 낭독하고 근루동안 연구소가 안 맞아. 맞게 해야 되겠죠. 민영성우님, 유수성우님 어서 오세요. 주영성우님. 자신의 전문성을 밝힌다. 저는 4년 동안 이 땅에서 낭독 강의를 해온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첫 번째 달라가고. 그죠? 따로 놀면 안 돼. 서로 반대로 놀면. 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자신의 전문성을 밝힌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강사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중간에 보면은요. 21년 동안이라는 말처럼 숫자를 넣어서 말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무엇을 넣어요? 숫자. 네, 숫자를 넣어서 말을 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스피치를 준비한 오늘 주제에 대해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발표를 준비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설사 오늘 몇 시간 만에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최소 10권의 책을 읽은 이 말을 넣어주면 여러분도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넣어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 이름을.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영 성우님이 한자 낭독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한자 낭독 전문가 정민영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야. 75페이지입니다. 설민석 또는 설민석이라고 한 단어를 강조한다. 자, 이름을 말할 때는 김형숙 이게 아니라 김형숙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처음에. 그죠? 우리가 박순애입니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데 박순애 알아듣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복 강사라는 걸 사람들이 기억한다. 그래서 강의 쉬는 시간이라든가 무슨 시간에 보면은 박 선생님 아니면 뭐 박 강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근데 그냥 김뉴스입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김 선생인지 잊어버려 강의 듣는 시간에.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민영 성우님이 아주 잘했네. 한자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이 땅에서 한문을 가르쳐온 한문한자 연구소 정민영입니다. 네, 잘 하셨어요. 한문한자 연구소보다는 한문한자 연구소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바꾸세요. 한자 전문가, 한문 한자, 이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한자 전문가 정민영입니다. 이거로만 딱 끊어지게 가야지. 한문 한자 연구소 이 빼버리고. 이 복주환도 대표가 많거든요. 회사 이름 안 넣었잖아. 회사 이름까지 넣으면 복잡해. 내가 무슨 전문가입니다. 이것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텔레그램 톡방에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은혜 성우님처럼 이렇게 쭉 네, 써보세요, 여러분.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76페이지 책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책에다 쓰면 서로 나누질 못하니까 텔레그램 톡방에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비밀을 알았죠. 자기소개의 비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중에게. 네, 76페이지. 타겟이 누구예요? 청중이 있어야 되겠죠. 좋아요. 연애를 못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반쪽을 찾아드리는 연애 컨설턴트. 내 짝 내 손 좋으네요. 오타가 나서 읽다 말겠어요. 자, 복잡한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싶은 여러분.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죠. 연수가 들어가면 좋아요. 연수. 숫자에 우리가 숫자를 들으면 더 와닿아요. 10년 동안 생각정리만을 연구하고 생각정리만을 공부한 생각정리 전문가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써놨죠. 연애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온전한 반쪽을 찾아드리는 연애 컨설턴트 김지영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미성우님 썼어요? 네, 수업을 썼는데, 네, 읽어주세요. 네. 웃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어머님들, 5년 동안 어머님들의 행복을 공부한 웃음 행복 강사 김옥미입니다. 여러분으로 한꺼번에 통일해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음.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썼다가, 예, 왜냐하면 거기 어머니, 아버지, 뭐 관계자료 이런 분들 다 맞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크게 포함해서 가는 게 좋겠죠. 네. 우리 유수 성우님, 네. 네, 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전문성이. 그거 하는 일이 왜 없어? 지금 소뚜껑 운전 하잖아. 소뚜껑 운전. 응? 소뚜껑 운전 네. 하잖아. 예. 그 밥하는 걸 뭐라 써야지. 밥하는 걸 뭐, 뭐? 밥하는 거. 밥하는 거. 밥을 잘한다고. 밥을 잘하고 반찬을 잘한다고 써야지. 그게 콘텐츠예요. 뭘 유수 잘한다고요? 대표님은 밥하는 게. 네. 우리 밥하는 거. 은혜 대표님이 한번 도와주세요. 뭐라고 쓰면 좋을지. 어떻게 해요? 아, 밥하는 거. 이렇게 어, 하면 돼요. 밥을 잘 못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못하는- 밥을 잘할 수 아, 있도록 틀렸다. 도와드리는 밥 전문가 딱이갖고 망고 전문가? 필로 알입니다. 네, 망고 필로 알입니다. 이렇게. 자, 망고 여기에서 밥 중요한 전문가 거는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네. 들어가면 안 돼요. 긍정의 말을 써야 되겠죠. 음, 밥을 잘하고 밥을- 싶은 여러분 이렇게 가야겠죠. 밥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아니, 저는 밥을 잘 하고 싶은 여러분, 아니. 하고 싶은, 저는 여러분. 당신의 나는 저는 당신의 당신이 밥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도와드리는 있도록 도와드리는 밥 전문가 망고 필로 알입니다. 밥 전문가 많고 필요합니다. 네, 현미밥을 잘합니다. 오케이, 현미밥을 잘하는. 네, 자, 현미밥을 네, 잘하고 싶은 여러분, 네, 40년 현미밥을 동안이죠. 40년 동안 현미밥만을 연구해온 김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현미밥만을 분난 연구한 성우님 김유수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들려. 여러분을 아름답고 건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 삭제. 예. 아름답고 건강을 사랑하는 여러분. 27년 아름답고도 두 번 들어가서 건강 이러면 안 돼. 예. 반복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 27년 동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27년 동안 오로지 미만을 추구해온 김복란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주영 성우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쓴 거. 안 들려. 자, 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하기. 마인드맵은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검색하면 이 복주환이 만든 마인드맵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마인드맵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구조하고 정리하는 확장하는 데 키워드, 사용하는 도구인데 키워드.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요?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 책 잘 보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만든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핵심이 한눈에 보여요. 그림을 보세요. 한 페이지에 생각을 정리하고 시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중심부의 중심 토픽 1번을 보세요. 1번. 중심 토픽을 썼죠. 그리고 양옆으로 주요 토픽을 쓰고
그 다음으로 하이 토픽을 썼는데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거야.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야. 중심부에 쓰고. 자, 중심 토픽은 마인드맵의 중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면 중심부에 스피치 전문가 복주연이라고 써놨어요. 자, 연필을 들세요. 볼펜을 들고 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스피치 전문가가 아니라 나의 전문가 있죠. 예를 들면 낭독이다 그러면 낭독 전문가 김영숙. 네, 써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중심 토픽의 이름을 적는 거야. 무슨 전문가? 그죠? 뭐 건강 전문가, 낭독 전문가 뭐 쓰세요. 여기는 낭독 시간이니까 그냥 다 낭독으로 저는 말만 할게요. 왜냐면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되니까. 자, 낭독 전문가 김영숙 뭐 이렇게 쓰세요. 자, 두 번째는 주요 토픽인데 주요 토픽은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중심 토픽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 주요 토픽의 역할은 생각이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거야. 정리해주고 생각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 마인드맵은 우리가 책을 쓸 때도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모든 것이 이 마인드맵 속에다 넣어놓으면은 한 장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정리도구 이 마인드맵도 있고 싱크와이즈도 있잖아요. 그죠? 노션도 있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전문가 복주연에 대한 주제로 자기소개를 만들기 위해 주요 토픽에다가는 무엇을 넣었냐면 넘어가 보세요. 78페이지에 교육 주제, 전공 이력, 성장 과정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소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낭독 전문가 김영숙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교육 주제, 전공 이력, 성장 과정 이것을 양옆으로 뻗쳐놓고 이제 세 번째는 하이 토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이 토픽. 세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가지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생각이 원하는 만큼 가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 가지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무슨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연상까지. 연상가지. 자, 우리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뭐라고 해놨죠? 원숭이 똥꼬녁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연상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연상을 만들어주는 거 연상가지. 그 노래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 연상이 되니까. 맞죠?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분류가지야. 분류가지. 그래서 과일을 예로 들었죠. 과일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사과, 배, 배, 감, 귤. 줄, 좋아요. 그러면 낭독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낭독. 강도, 복식호, 발성, 발음, 치매 예방. 생리기.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해놓는 거야. 분류가지. 만약에 이제 낭독이다 그러면은 쭉 과일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질문가지가 있어. 질문은 주어 플러스 육하 원칙 플러스 동사로 한다. 육하 원칙이 무엇일까요? 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좋아요. 우리 주영 성우님은 글을 아주 잘 쓰겠어요. 논리정연하죠. 육하 원칙을 알고 있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 글을 쓸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이 원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강의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시커먼 게 아니라 이 육하 원칙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끝까지 읽다 보면은 쭉 이 뒷표지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단락 하니까 2단락에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육하 원칙 플러스 동사에서 여행은 언제 갈까? 낭독은 언제 할까? 여행에서 무엇을 할까? 낭독해서 무엇을 할까? 낭독 독서 모임에서 무엇을 할까? 여행은 누구랑 갈까?
낭독은 누구랑 할까? 네, 육하 원칙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다라트 가지 생각 정리가 있어요. 이 생각 정리는 큐브 모양으로 들어가죠. 순회성은 여기 책을 좀 떨어뜨리면 좋겠어요. 마이크하고 잡으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생각 정리에서 보니까 생각 정리에 기획, 업무, 문제점, 스피치, 인생, 원리, 도구, 독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9개의 네모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 놓는 거야. 아, 네, 일어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어서서 계속 앉아 있으면 힘들죠. 예,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가지 떠오르는 대로 연상하며 가지를 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질보다는 무엇에 도전을 하냐면요. 양이에요, 양. 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고도 하죠.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마인드맵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인드맵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연상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연산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산가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책상을 살 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허리도 아프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키높이 책상이 있어요. 한 10만 원대거든요. 1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키높이 책상을 하나 사놓으면 좋아요.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으니까 사놓고 하시면 좋고 이왕이면 2인용으로 하면 좀 넓게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성장 무슨 과정을 책상이요? 한번 보도록 높이? 하겠습니다. 스높이요? 키 높이, 키. 아, 키 높이. 아, 키 높이. 네, 아, 스피치 전문가 복주한 성장 과정을 대본과 독서와 생각 정리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넣어놔야 되겠죠. 자, 대본에다가 웅변, 연극 뮤지컬, 방송 진행.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적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답을 써오신 분 계세요?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지금 딱 펴가지고 네. 하려니까 얼마나 막막해. 한 2시간 동안 이끌어가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을 읽고 와야지. 우리 순혜성우님은 네. 왜 잠을 못 잤어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이분을 책을 기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웅변, 연극 뮤지컬, 방송 진행, 자, 독서.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독서하면 가 강사 모방, 성대모사, 효과 없음, 자, 그다음에 생각 정리. 스피치, 저자, 저자, 작가. 전문가. 네, 처음에 이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이 복주환이가 다녔던 데가 어디예요? 웅변학원을 다닌 거야. 웅변학원. 그러면서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앵무새였구나. 내가 나가서 대상을 타면 뭐해? 최우수상을? 남이 써주는 대본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다는 거지. 이 대본만 줄줄줄줄 외워서 상을 탔고, 그 다음에는 스타 강사들을 모방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또 무엇이 됐다는 거야? 앵무새만 됐다는 거죠. 남을 흉내내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 정리 강사가 된 거야. 생각 정리를 하니까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작가가 되었어요. 책을 또 이렇게 막 몇 권 썼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성장 과정을 쓰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 게 있잖아. 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화장품을 팔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강의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분류가지예요.
마인드맵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복과 누락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공과 이력을 써야 되는데 자기 전공을 쓰는 거죠. 고등학교. 전공 이력 빠져나갔죠? 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전공 뭐뭐 나왔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네, 고등학교에 나왔으면 고등학교에서 내가 전공한 거 있잖아. 저는 연극, 상업과 영화.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업.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기 전공 분야를. 이거 하면서 같이 손 빠른 사람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교는 무슨 과를 나왔는지 써보세요. 교육학과, 교육학. 네, 뮤지컬 공연, 교육학 그러면서 자기 것도 한번 써보는 거죠. 나중에 끝나고 하려면 또 시간 내서 하기 힘드니까 대답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써보시고, 자, 대학원 교육학을 전공했네요, 이분은. 자, 그리고 이제 전공과 이력으로 나누어서 전공을 썼어요.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은 회사에 이력서나 무엇을 낼 때 고등학교부터 쓰잖아요. 중학교부터 안 써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력에 와서 전에 내가 무엇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쓰는 거죠. EBS 교육방송 진행자. 저는 유튜브 강사였죠. 현재는 법무연수원 검사대상 초빙 교수, 생각정리 클래스 대표. 여기다 써보세요. 현재. 현재 낭독 전문 강사. 17일강 연구소 대표. 이렇게 책을 보면서 키워나가는 거야.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책을 읽고만 지나가잖아요? 그럼 안 쓰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쓰는 거죠. 자, 성장 과정도 잠깐만 써보고. 자, 발표 한 번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 발표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력만 해주세요. 네, 간호사, 보험 설계사, 미용사, 커트 학원 강사, 낭독 전문가, 조족 캠퍼스, 근로동안 연구소, 장중경 한의대, 방송통신대 영상미디어학과, 강남협업학교, 자, 낭독. 낭독 화이팅. 은혜 대표님, 한 줄만 써주시면 돼. 그게 너무 많잖아. 그죠? 네, 옛날에는 내가 간호사였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 무슨 수간호사였다. 현재는 뭐 동안연구소 대표다. 이렇게 하나만. 깔끔하게. 이 사람도 아이고. 진행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걸 다 썼겠지. 그죠? 근데 오케이.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저는요 동안연구소고요 뭐 어디에 가고요 뭐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도 못해. 깔끔하게. 네. 자,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 번째 80페이지. 가지는 뭐예요? 질문까지. 질문까지. 그렇지,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가지. 퀘스천. 음. 질문가지를 퀘스천. 사용하면 생각을 막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낭독을 왜 하지? 나는 낭독을 왜 할까? 언제부터 했지? 낭독을 어떻게 하는 거지? 마인드맵에 육하 원칙을 활용한다는 거. 육하 원칙.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성우님이 그냥 쫙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니까 기분이 좋네. 저희 쉬는 시간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민영성우님은 한 30분 지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쉬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쉬는 시간 없어요. 일어서서 하라고 했죠. 일어서서. 시간이 아깝잖아요. 쉴까요, 여러분? 10분? 네. 다 이 쉬었다요. 늦게 온 사람들이 쉬자 그래. 늦게 온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쉬자는 말을 안 해. 열의에 불타가지고. 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5분에 갈게요. 네. 그동안 책 좀 한번 쫙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분만 쉬겠습니다. 혼자 살라니까 어려워요. 좀. 네? 무슨 말인지 예습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예습할 때 그냥 편하게 보시고 같이 네. 하시면 돼요. 여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 질문까지까지 했는데 어려운 건너뛰고 편하게 보세요. 육하 원칙. 자, 예를 들면 교육 주제가 생각 정리 스피치예요. 그렇다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질문을.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같이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80페이지입니다. 독서,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기획, 읽으세요. 여러분 쓰라고 하니까 안 쓰잖아요. 그죠? 스피치 대본 독서, 만들기, 기획, 시사 업무, 강사 논리 분석법. 이 사람이 뭐의 교육 주제가 뭐예요? 생각 정리 스피치야. 맞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생각 정리가 왜 중요한가 물어보고 있네? 왜 중요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이크 켜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네,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낭독 강의를 간다. 그러면은 생각 정리 대신에 낭독이라고 쓰면 되겠죠. 낭독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내가 강의할 주제를 가지고, 전달할 주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러면 내가 낭독 강의를 하는데 이 낭독이 누구한테 필요한가? 직장인, 전문가, 특히 누구? 교수, 강사, 연사, 그리고 대학생, 직장인. 이 여기만 보면은 강의 주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잡아요? 이 말만 바꿔주면 되잖아. 생각 정리 스피치? 대신에 낭독으로 가면 되겠죠. 낭독을 잘하는 방법. 자, 네 번째 방법은 만다라트 가지입니다. 만다라트는 9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은 네모를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한눈에 들어오니까 생각 정리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정리 노트를 9개의 칸을 만듭니다. 9개의 칸을 만들어서 9개의 칸을 만들어서 우리 다 그냥 일치해서 갈게요. 9개의 칸을 만들어서 정중앙에는 낭독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잘하는 방법. 낭독 잘하는 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에 낭독 잘하는 법. 그러면 이 사방을 다가 한번 써보세요. 낭독을 잘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이렇게 쭉 쓰는 거야. 자, 낭독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써볼게요. 낭독 잘하는 법은 정 가운데 집어넣고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 메가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
혼자 하면 어려운가요? 자, 낭독을 잘하는 방법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낭독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읽는다. 날마다 읽는데 단어로 나와야지, 단어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은혜 성우님. 첫 번째, 자세, 발음, 이해, 속도, 감정, 시선 관리, 호흡, 연습, 미소.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 아니, 시선 관리. 네? 다시 할게요. 발음, 시선 관리. 발음, 이해, 속도, 감정, 자세, 시선 관리, 호흡, 연습, 미소. 9가지.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네. 낭독을 잘하는 방법. 9가지 8가지죠. 8가지, 8개 적는 것도 힘든 거잖아. 그죠? 올렸습니다. 네. 낭독을 잘하는 방법. 발음, 이해. 네. 속도, 시선관계, 미소, 연습, 호흡, 감정. 녹음. 네. 녹음. 거기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되지. 모방. 남의 걸 자꾸 들어보는 거. 네. 들어보는 거. 모방. 모방, 벤치마킹. 벤치마킹. 자, 여기 보세요. 자, 생각 정리를 했더니 기획. 생각 정리를 어디서 정리할 수 있을까? 기획. 기획 쪽에도 필요하죠. 업무, 문제점, 스피치, 인생, 원리, 도구, 독서. 이게 다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낭독을 잘하는 방법, 발음, 스타카토 발성, 복식 호흡, 혀 운동, 스트레칭, 자음 운동, 발성 연습, 녹음해보기, 듣기, 소리 내어 읽기. 방법은 많이 있죠. 네, 스피치 흐름 만들기, 스피치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꼭 싱크와이즈로 그린 것 같아. 스피치 전문가. 자, 첫 번째는 교육 주제를 썼죠. 교육 주제. 두 번째는 자기의 성장 과정을 했고, 세 번째는 전공 이력, 네 번째는 생각 정리 스킬. 자, 다섯 번째는 마인드맵 제목 만들기입니다. 마인드맵을 완성하는 방법. 마인드맵에 제목을 붙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대본을 작성을 하는데 진짜로 말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 저는 여기에서 책의 한 꼭지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진짜로 낭독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 결국 그 방법을 찾은 사람. 김영숙의 이야기. 책 꼭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진짜로 나는 진짜로 영업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진짜로 영업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 결국 그 방법을 찾은 사람. 김복란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쉽죠? 이거 말 바꾸는 거. 그쵸? 그렇게 네.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스피치 대본 작성하기. 생일정리 스피치 프롤로그와 1장에 가짜로 말 잘하는 사람,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가짜로 말 잘하는 사람, 대본을 써준 그대로 막 다 읽어봤죠. 그죠? 그리고 이 책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읽어야 돼. 읽어야 될 책이 한 번 보고 끝낼 책이 아닙니다. 마인드맵으로 하면은
빠른 속도로 생각을 정리하고 막힘없이 글로 옮길 수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늦게 오신 분들 7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에 보면은 중심에 글을 하나 써놓고 뻗어 나가는 거죠. 하위 토픽으로, 주요 토픽, 하위 토픽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를 계속 치는 거죠. 그게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 만들어 보기 어떻게? 동그라미가 82페이지에 있는데 이곳에 내가 낭독 전문가다 그러면 낭독 전문가 김영수 이렇게 써놓고 가지를 뻗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나누어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홍미 대표님이 여기를 선택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누어 볼 페이지 나는 이곳을 나누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말씀을 해주세요. 몇 장을 나누고 싶습니까? 2장 중에서? 저는 105페이지요. 105페이지요. 네. 네. 뉴스네요. 네, 뉴스. 네. 주제와 관련된 뉴스나 이슈거리를 갖고 스피치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TVN의 프로그램 여러가지 문제연구소에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는 당시 이슈였던 아침형 인간 열풍과 슬림 현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얼마 전에 말이에요. 사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불태나게 팔렸습니다. 50만 부, 60만 부 나갔어요. 제 책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 책은 노는망으로 성공한다예요. 1만 부 나갔어요. 내용 들여다보면 내 책이 훨씬 좋은 책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일본에서는 5, 6만 부밖에 안 팔린 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아침형 인간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봐요. 생각해보세요. 다들 새벽부터 일어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아침에 산에 약수터 올라가면 다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아침에 인간에 열광했을까요?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 책을 읽으면 성공하는 것처럼 다 읽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썰린 현상입니다. 뉴스에 대해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 관점을 덧붙여 말할 때 효과가 있다. 뉴스나 이슈 거리가 있을 때 사실과 느낌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가능한 데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 내용을 볼게요. 아침형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6시 새벽 낭독하는 것도 다 이연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낭독을 해서 또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나누면 또 얻어가는 게 많이 있고 새벽부터 우리가 공부 시작하면 왠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늦게 오고 그런데 저도 늦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 6시에 이렇게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아침에도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에 1시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뉴스 내용.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우리 민영성우님은 평소에 입을 벌리고 계세요? 다물고 계세요? 다물고 있어요. 네.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만 하세요. 코로. 네. 네, 그러면 이게 비염이 있는 것 같은데 고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영성우님의 뉴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뉴스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10가지 방법,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복전 작가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거리였는데 뉴스거리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관점을 덧붙여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후기를 남겨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책의 내용만 쫙 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오늘
김은숙 대표와 낭독 독서 모임에서 생각정리 스피치 복전 작가가 이거를 했는데 어떻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책의 내용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덧붙여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프닝 멘트를 하는 방법에는요. 10가지가 있는데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은 1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칭찬이 있죠. 두 번째는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공감. 세 번째는 유머. 네 번째는 전문 용어. 다섯 번째는 뉴스. 여섯 번째는 질문. 일곱 번째 이미지나 키워드. 여덟 번째는 충격. 아홉 번째는 퍼포먼스. 열 번째는 게임. 네,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이 10가지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민영 성우님이 읽어준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99페이지 99페이지. 네, 중간에 네, 반갑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실 제가 교수 같은 느낌은 아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김창욱 교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어디 가면 분위기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냐고 그랬더니 미정원에 가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청중이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뭐 비도 오는데 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하러 왔다 생각하세요. 졸리면 살짝 주무십시오. 네,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그 셔플 댄스를 하는데 춤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게 안 어울려요. 근데 저는 그냥 못 춰도 올리거든요. 예,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니까 올려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머는요, 호감을 주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설픈 유머는 삼가해야 합니다. 99페이지 첫 번째 줄. 호감도를 높이고 기대감이 생기긴 하는데 어설픈 유머는 삼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야. 괜히 잘못하다가.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쉼표에선 쉬고 마침표에선 쉬고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제가 사실 교수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게 말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로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가지 방법. 네, 말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4페이지. 하나의 메시지를 10개로 만들어 보기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칭찬을 하면 여러분이 오른쪽 주제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프닝 기술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아니, 오른쪽 페이지 읽어보라니까요. 이렇게 입장하자마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자마자 입장하자마자 홍을 크게 받아보면 처음이네요. 처음이네요. 아침마당에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확실히 생각 정리가 되게끔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생각정리 습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고민이 되잖아.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청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칭찬. 칭찬. 다시 읽어줘요. 다시 칭찬. 마이크 켜고. 칭찬. 예, 읽어주세요. 그 옆에.
주제. 이렇게 네, 입장하자마자 호응을 크게 받아보는 받아본 게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침마당인 줄 알겠어요. 한참 말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질문 생각 정리가 확실히 좀 생각 정리에 도와드릴게요.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 막 이 강사가 입장할 때 박수를 막 쳐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자, 두 번째는 공감하는 멘트죠. 회사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가장 하면서 많이 가장 듣는 많이 말 듣는 하나가 말 중 하나가 정리가 아닌가 정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싶어요. 기획서 정리, 그 보고서 정리, 정리, 보고서 정리, 회의 내용 정리, 정리, 내 생각 정리.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청중과 공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다가 단어만 쏙 바꿔주면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 네. 오프닝 기술은 유머입니다. 옆 사람과 옆 사람과 마주 보세요. 생각이 많아 보여요? 아니면 없어 아니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네 번째 전문 용어를 사용했죠. 프랑스 심리치료사 지나치게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정신적 과잉 증후군이라고 치료하며 정리의 필요성을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강조했어요. 네, 이게 어느 기관에 불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 거예요. 맞죠? 자,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뉴스. 정보가 정보가 넘쳐나는 넘쳐나는 시대죠. 시대죠. 오늘 뉴스에서 요즘 트렌드 용어로 결정장애 증후군에 대해 말하더군요. 생각과 정보가 많아서 생기는 병이죠. 네. 뉴스를 아침에 보고서 그것을 따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뉴스 하면은 이 집중을 잘해요.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게 사실 거짓이라 할지라도 맞죠? 네, 질문하는 방법. 10년 동안 실천해야 10년 동안 실천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중들의 반응이 좋겠죠. 자, 일곱 번째는 이미지, 키워드. 앞에 있는 그림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뇌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주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제가 낭독 자격증 과정을 할 때 PPT 맨 처음 화면에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요? 떠오르는 네. 생각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PPT 맨 화면에 놓고. 맞죠? 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자, 여덟 번째 충격. 4차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사라집니다. 미래는 변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민영성우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이것을 내가 소리내서 114. 읽어야 내 뇌가 기억을 하는 거야. 이 뇌가 뭐예요? 운동이잖아, 운동. 네. 듣기만 114.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114 네, 페이지. 114. 자, 퍼포먼스 아홉 번째. 지금부터 문자로 언제 머릿속이 가장 복잡한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자, 이 방법 누가 많이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표님, 아니에요. 이게 누가 많이 써요? 김영환 교수님. 카카오톡 네? 채널 안 보고 만나봤어요. 연락처 다 받죠?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 강의, 김영환 교수님 강의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채널톡으로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보세요. 이게 뭐야? 연락처 따는 거야. 여러분도 강의장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낭독을 언제 가장 잘 할 수 있을까요? 야,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물 받으러 다 보내나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다 나한테 입수가 되는 거죠. 이걸 김영환 교수님이 잘하십니다. 자, 게임하는 방법, 게임. 자, 지금부터 한호 이탑이라는 게임으로 여러분의 생각 정리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 말고. 칭찬과 공감과 유머, 전문 용어, 뉴스, 질문, 이미지, 키워드, 충격, 퍼포먼스, 게임, 기타.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인사하는 방법.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인사하는 방법. 그게 칭찬으로 또 들어가겠죠. 네, 인사도 써놓으세요, 인사. 네. 여러분들이 이 오프닝 기술을 통해서 그날의 강의가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오프닝을 망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좋아지기. 그쵸? 강의 해보시는 분은 알죠.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야. 내가 꼭 강의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거죠. 자, 또 어느 부분을 나눠볼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는 습관. 좋아요.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결론부터 정리하는 습관. 자, 오늘의 결론은 뭐다?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2장이었잖아요.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딱 말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맞습니까? 결론이 항상 네. 먼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광양에 매화꽃이 폈는데 야, 나 광양 친구하고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면 야, 광양에 매화꽃이 진짜 예쁘게 피었어. 뭐부터 말해요? 나 친구 결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불고기 먹었어. 이것부터 말하지. 내가 친구 만났는데 걔하고 수다 떨다가 나중에 먹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말한다는 거. 우리 스피치는 항상 3단계예요. 말도 3가지. 아까 소개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3가지로 나왔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대화나 발표할 때도 무조건 다 3가지 논법으로 가는 거야. 아까 했잖아. 보기만 해도 복을 부르는 여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러 온 여자. 낭독 전문가. 김영숙입니다. 3줄로 이야기했잖아요. 3줄로 말하는 방법을 키우세요. 자, 서론, 본론, 네. 결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서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안 되고요. 자, 맨 밑에 116페이지. 자, 스피치 대본을 작성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과 본론. 결론과 본론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뭐야? 서론부터 해. 서로. 서론은 나중에 하는 거고 결론부터 해야 되겠죠. 본론에는 주제와 주장, 자, 의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결론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설득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본론에서 잡은 것을 결론에 확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하죠.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각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한마디, 너는 무슨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경험한 걸 쓴 거죠. 너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 118페이지 볼게요. 이 3가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자, 새로울 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을 하자. 펼칠 신, 사람들의 꿈을 펼쳐주는 신을 말하자. 시인, 시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자. 그래, 굵은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야. 가능할까요? 시장조사는 했나요? 통계 자료가 있나요? 119페이지. 수치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20페이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생각 정리 스킬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한마디를 찾은 거죠. 한마디를 찾으면 10가지 길이 열려. 내가 왜 낭독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낭독 전문가야, 왜 나는 낭독을 해야 돼. 낭독을 잘하는 방법. 한 가지 길을 찾으면은 그게 바로 길이 열려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120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명쾌하게 120페이지 명쾌하게 네,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생각 정리 스킬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한마디를 찾았고, 한마디를 찾았고 나는 그 한마디를 찾았고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랜 고민 끝에 한마디를 찾으니 10가지의 길이 열렸다. 열렸다. 생각 정리 스킬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독서 정리 스킬, 기획 정리 스킬, 목표 달성 스킬 등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생각 정리를 돕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거 쭉 얘기됐는데, 여기에서 생각 정리, 이 스킬을 하나 찾았더니 한마디를 찾았어요. 생각 정리. 그랬더니 10가지의 길이 열렸다. 생각 정리 스킬이 나왔죠.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독서 정리 스킬, 기획 정리 스킬, 목표 달성 스킬. 이렇게 많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제가 낭독을 선택했더니 낭독 독서 모임, 낭독 자격증 과정, 낭독회, 뭐 낭독 콘서트 이렇게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자, 말 속에 담긴 콘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에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제에 맞춰서 스피치를 하겠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곧 삶의 방향성이요. 행동과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이 되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곧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이요. 행동과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네, 진짜로 말하고 싶은 한마디 뭐예요, 여러분들? 동안연구소 건강, 네, 쭉 말해보세요. 친절. 한문지도, 네, 나는 이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 세상에 딱 한마디만 해라. 건강하게 살자. 동안으로 살자. 웃으며 한자를 살자. 배우자. 한자를 배우자. 네, 그 가지를 계속 뻗쳐나가세요. 가지를 계속 뻗쳐나가세요. 저는 낭독하자. 그래서 낭독으로 가지를 계속 뻗고 있죠. 여러분이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어떻게 가지를 뻗쳐나가야 하는지 뻗어나가야 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초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여기 빈 여백 있죠? 한번 써보세요. 나는 세상에 내 비석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123페이지에 스피치를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요약하자. 두 번째는 여윤을 남겨라. 세 번째, 행동하게 하라. 행동을 하게 하는 독서 모임이 최고인 거야. 여러분이 어딜 가든, 네, 막 독서 모임, 김영숙 대표, 아이씨, 힘들어 죽겠어. 야, 뭘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발표하라고 하고, 미치겠어. 야,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게 하는 독서는 그냥 듣고서 그냥 끝내는 거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방송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 끝나면 다 끝난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리더가 최고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해? 남는 게 없죠.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액션. 자, 123페이지. 뭐라고 했어요? 내용을 요약하자. 두 번째는
여유를 남겨라. 남겨라. 네 번째는 행동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27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부의 신 강성태의 스피치 마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6일 동안 하면은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66일 동안.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걸 66일 동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정해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김은수 대표와 함께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저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고 있잖아. 우리 조은혜 성우님 보세요. 얼마나 그냥 추진력 끝내줍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따라가게 돼. 안 하고 싶어도 따라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고 있잖아. 우리 주영 성우님이나 희진 성우님이나 민영 성우님이나 유수, 순애, 우리 훈미 성우님 다 리더인 거예요. 리더.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모습 얼마나 끝내줘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며칠이요? 6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128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3가지로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주제는 생각정리 스킬이고 내용 요약하기, 여운을 남기기, 행동하게 하는 방법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기술입니다. 내용 요약하기. 오른쪽 다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생각 정리가 어려운 내용을 내용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십니다. 첫째, 머릿속에 머릿속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뭘 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둘째, 하지? 맞춰서 갑시다. 둘째, 활용하지 능 않는다. 내용 생각 정리도 네, 300가지 외로운 정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생각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멈춰주세요. 중구난방이네. 자, 셋째, 질문은 다른 생각 정리를 생각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도를 활용하고 생각을 시각화하여 생각을 정리해요. 생각 도구를 활용하고 생각을 시각하여 생각을 정리하세요. 야, 우리가 이제 뭔가 끝났으면은 내용을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정리 스킬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각화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해요. 그죠? 시각화한다는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우리의 꿈을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하죠. 매일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각화하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세 가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보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 원리를 질문을 잘해야 한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 낭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낭독을 잘하려면 자꾸 읽어요. 그렇지. 연습해야 맞아요. 돼. 낭독을 잘하면 계속 낭독 연습을 해야 돼. 어디서 끊어 읽는지, 어디서 쉬는지, 어디서 호흡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연습도 안 하니까 쉴 곳에서 안 쉬고, 마칠 곳에서 안 쉬고, 그냥 따다다다 가서 엉뚱한 곳에서 쉬는 거죠. 네. 자, 여운을 남기기 보도록 할게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시작. 생각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인격과 습관 그리고 운명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간디가 말했다는 그거하고 다른가요? 예? 간디.
간디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아이, 뭐 학자들이 다 많으니까. 네. 네. 윌리엄 제임스가 한 얘기고, 또 행동하게 하기.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며칠이죠? 습관이 며칠이죠? 3주입니다. 약 3주 동안만 오늘을 배운 날마다 전 주제를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날마다 주제를 날마다 주제를 바꾸면서 나만의 질문에 기도를 만들어 본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끝날 때는요, 종료 신호를 말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끝으로 이런 말을 써줘야 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면 성주 아무리 재밌어도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그죠? 결론적으로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끝으로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네, 제한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마무리를 학습했다. 연강사들의 스피치와 대본을 학습하였다. 그 외에도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들의 스피치를 예시로 들어줬다. 낭독 파이팅이요. 낭독 파이팅. 자기의 소감이 우리 오늘 수정할게요. 3단 논법으로 배웠죠? 좋아요. 자, 은혜 성우님. 네, 엘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나의 습관 만들기, 서툰 댄스, 셔플 댄스 챌린지를 하고 있다. 셔플 댄스로 100일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실천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작은 생각을 실천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나만의 질문의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삶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주마다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주마담 화이팅. 네, 여기 민영 성우님,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안 나와 있어요. 네. 자, 방송 진행 스피치를 예시로 들어주었다. 이걸로 끝났잖아. 이러면 안 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네.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를 일찍 가야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